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 역시 오늘 상승 반등을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오후가 되자 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조금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현재 지금 개인은 홀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21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또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현재는 680선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또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만 홀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일은 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의 반등세 혹은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세에 대비해서 수급의 강도 자체는 그렇다고 이제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이번에 이 BOE에서의 시장 방어 이것을 일시적으로만 막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2주 동안 채권을 매입하는데 그럼 그 2주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도 최근에 가격적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이 많기에 들어오긴 하나 과감하게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전히 글로벌 증시가 전저점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해 있는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은 약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인 에이프로젠 제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로봇 관련주 휴림 로봇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삼성전자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관련 1승과 또 건설 관련주죠. 삼부토건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났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요즘 그래도 참 핫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약세장 또 급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 좋은 소식이 있었고 또 미국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지수 하락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가장 좋은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제약바이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쪽이 좋다라는 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좋다라는 건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한번 이 두 기업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제약바이오 하면 임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바이오젠의 훈풍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중에서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승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바이오젠 주가가 40% 가까이 급등하면서 파트너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꼽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셀트리온이 더 나을까요? 방금 화면도 조금 늦었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고민을 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좋은 뉴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좋은 뉴스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두 기업의 좋고 나쁘고 보다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느 종목에 더 편할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사실은 환차익에 대한 기대 모두 가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최대 고객사는 북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최근 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 계약한 대다수의 계약서들이 다 달러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차익을 받을 수 있는 공통점은 동일해요. 특히나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전자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반도체 IT는 원달러 환율에 따른 부담감, 특히 외국인의 수급의 부재, 그리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다 LG이노텍이 지금 한 방 얻어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신뢰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불안감이 지금 휩싸이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 내 계좌를 열어보니까 보유 종목들이 마이너스 20%면 다행이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인데 이것을 복구하려면 무슨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도달한 게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 제약바이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있죠. 바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힘들 수 있기에 그런 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두 기업 중에 뭐가 낫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기점으로 잠시 후에 매매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기업 모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좋은 실적 기록하고 있고 환차익에 따른 수혜도 두 기업 모두 긍정적이다. 그럼 대신에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을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더 편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승자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매수 타이밍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면 굉장히 따라잡기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종가 혹은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대신에 단기적인 반발세를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6만 원을 꼭 지켜주십사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는 9만 원을 한번 잡아보면서 조금은 더 높게 바라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현대미포조선과 태광이 만났습니다. 이 두 종목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 실적? 수주? 그쵸? 뭐가 있을까요? 실적도 있고 네. 조선과 조선기자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네.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실적이죠. 실적이 안 나오면 이제부터 시장은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시작이 됐나 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업종과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수주잔고가 굉장히 좋은 쪽, 그렇게 이제 압축을 해보면 조선 쪽이 지금 가장 탑픽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쪽 안에서 조선 빅4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탄력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서 이 두 기업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인 태광은 또 고환율에도 또 수혜를 그렇죠. 받을 수가 있고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현대미포조선은 3분기 흑자 전환의 기대감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셨을지 승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미포조선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조금 안정적으로 가야 돼서 현대미포조선일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종목에 저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태광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제가 안정적인 이 종목을 좀 먼저 선택을 하는 게 현재 시장 지수의 위치에서는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광보다는 혹은 성광밴드보다는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된 부분. 대신에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는 강판이라든지 철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진율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으나 그래도 탄탄한 수주 잔고에 힘입어서 충분히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된 업종이 바로 조선 쪽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죠.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 이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더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현대미포조선 제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또 내년에도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좀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을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 9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하시더라도 매도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상승했을 시에는 12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면서 이번 전략은요. 일단은 길게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반발세를 이용해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미포조선을 꼽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95,000원,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조금은 짧게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영원무역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의류 OEM 업체로 또 그렇죠. 이렇게 환율이 치솟는데 그래도 수혜를 받는 기업 하면 맞아요. 영원무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8월 달에도 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수익 중이긴 하거든요. 일단 그때 당시 이제 추천드렸던 가격 대비 현재 수익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목표가를 도달하지 않았고 저는 지금이라도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참여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업무역을 오늘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황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의류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소비 불안에 따라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쪽이 OEM 대형 기업들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영업무역, F&F, 한세실업 이런 기업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적인 이 실적에 대한 호재를 좀 힘입어서 단기적인 한번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영업무역 다시 한번 재공략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영원무역 지금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55,000원을 제가 목표가를 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55,000원 목표가 드리면서 그 이상도 저는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신에 4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평선도 이탈이 되는 상황이 있고 박스권 하단도 이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42,000원을 한번 꼭 지켜주십사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영원무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그 이상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손절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손절가는 42,000원, 리스크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